미 합참의장. 합참의장, 미 합참의장.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대한민국이 이제 팽팽하게 네.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데 있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그리고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 그러니까 미 합참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쏘면은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예. 이 사람이 지금 현역이죠. 아, 그럼요. 예. 합참의장. 합참의장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 상태를 예방하고 억제하고 투입시키는. 다시 기사 다시 띄워봐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5,000년 동안 들어가지고 만성이 돼가지고 그냥요 6.25에 나서 불광동에 전차가 들어오는데 야구하고 있었다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믿음이 좋아요. 태연해가지고 야구하고 있었다니까. 다시 기사 띄워봐라. 합참의장 기사 띄워봐. 제일 위에 타이틀부터 띄워봐. 장로님이 좀 읽어줘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합동으로 대처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연계자의 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밀리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면서 또라이라는 거야. 또라이.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적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경고했다. 알아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와서 경고를 하더니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는데. 에? 그런데 이거보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보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 대한민국 안에서의 내전이야. 내전. 이번에 평택 같은 사건이라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는요 어차피요 저주받은 무기라서 사용 가능성이 거의 힘들어요. 핵무기를 만약에 북한이 여기 때렸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때릴까 안 때려? 때리면요 그 뚱땡이 같은 김정은이 딸내미 있잖아. 뚱땡이 걔가 또 즉시 죽어버리는데 지 딸내미도 죽는데 그 핵무기를 쓰겠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번 쓴 것은 핵무기 마지막이요. 절대로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못 쓰잖아요. 왜? 썼다 그러면 양쪽이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보다가 더 무서운 무기가 뭐냐?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야. 내전을 일으켜. 내전. 장로님. 네. 이 조선 백성들 이거 왜 이래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가. 잠깐만 제가 하나. 네. 뭘 가지고 오신다고? 아유 참 난 정말 참. 핸드폰을 가져왔어. 야, 너 핸드폰 이거 입력해서 띄워줘. 너 일로 와. 장로님도 핸드폰 잠깐 빌려줘. 띄우게. 그렇지. 여봐. 자, 우리 장로님은 대한민국 군대 별들이 수백 개 되지만은 작전에 대해서는 1호야 1호. 아닙니다. 작전 좀 군대 별들이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 언제 너한테 옮겨가지고 띄워. 바로 띄워라. 밑에 있어. 언제 너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장성들도요 다 주특기가 있어요. 원래는 장성 주특기는 장군 닮으면 없어지지만 그러나
육사 나올 때부터 해온 일이 그건데 그 포병은 포병이고 해병대는 해병이고 공군은 공군이고 별들이 다 종류가 같은 게 아닌데 장로님은 1사단장이야 1군단장이야 작전의 제1호라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정신의 제1호는요 김관진 장관이고요 작전에 대해서는 1호라고.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저 황준성 장군 데리고 가요 빨리. 아닙니다. 군은 후배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후배들한테. 저는 이미 이 군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1년만 지나도 모든 전쟁 수행 체제도 변하고 무기 체계도 변하기 때문에 군에서 넉 달이 다시 들어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안 되나? 언제야? 빨리빨리 해라. 띄워봐. 됐나? 띄워. 자 띄웠어. 자,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저 방송한 뒤에 집에 가서 좀 평택 문제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개딸들이 지금 그 인간 띠있게 하면서 이제 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평화협정이냐 아웃이냐 이건 뭐 아시는 거고, 이게 무슨 유행구체냐. 아마 오산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오산시장이 보수 국힘당 같습니다. 부친 같은데 유엔군 초전 기념식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오산시장이여 동하여 아직도 유엔사가 유엔 소속 아닌 무기장사가 미국 소속이라는 거 몰라? 그래서 통일을 방해하는 건 몰라? 저는 그 삼각지에 맞불 집회를 저녁에 가보면은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어머니가 자녀들 데리고 와서 옆에서 식사하면서 그 옆에 뭐 듣는 것 신경 안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대통령을 아주 욕하고, 그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유엔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혹시 또 저런 북한의 어떤 남침이 되면은 가장 빠르게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미국 자체도 혼자서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필요하고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고. 왜? 계산이 빠른 겁니다. 여기 또 보니까 딴 것도 있죠. 띄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미국이 무기 장사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분담금, 여러분 우리 주한미군 분담금 아시죠? 장로님, 요거는 나하고 토크를 해야 더 실감이 나요. 옛날에는 미군 부대가 여기 있을 때 한국 군대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6.25 때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도 잘 산다고 떠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관광 가가지고요, 꺼냈다 그러면 그냥 100불짜리 내니까 잔돈이 없다고 그래. 그 가게가 하도 떠들으니까 한국이 잘 사네, 이제 세계 10위권이 됐네. 그러니 일본은 지금 분담금을 우리보다 배내고 있죠. 일본이 요번에 저희들처럼 요번에 저희들이 5년간 하면서 1년에 약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 정도 냅니다. 싸네. 그리고 이 분담금 자체는 지난번에 트럼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논란이 있었지만은 지난번 이제까지 내던 것에서 거의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조금 타협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때 트럼프 할 때까지는 얼마 냈었죠?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 했는데, 그 전에도 했는데
트럼프가 더 내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면서 그 전에 얼마 냈는지 빨리 핸드폰 검색해봐. 아니 그전에 내가 1조 원 정도 냈습니다. 1조. 예.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22년도 분담금을 내면서 네. 한 것이 지난해 그러니까 21년하고 동결해가지고 네. 1조 1천억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거는 원래 한 번 계약하면 5년 가는 거 아닙니까? 5년 가는데 갔었는데, 예, 2년에서 5년씩 이렇게 예, 했습니다. 했었는데 예. 트럼프가 장사꾼이니까 예, 예. 한국이 하도 잘 산다고 떠드니까 예, 예, 막 예. 삼성도 뜨지. 그다음 삼성이 미국 와서 또 핸드폰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어. 현대 자동차가 알로바마 공장 만들어서 미국 와서 돈 다 벌어가는데,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내라고 하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까워서도 아니라 미국을 충동을 해서 미국 나가게 유도하려고 돈을 못 내겠다고 버틴 거야.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아셔야 될 것은 나쁜 놈의 이 자식. 분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군 기지에서 또 우리 군무원들, 그 다음에 경비원들, 이 고용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으로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미국이 갖고 가서 하는 건 없습니다. 자, 요번에 일본도 저 머리가 돌대가리여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우리한테 1조를 내라 하는 돈 중에 미군 부대 안에 한국 군속 한국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카투사 있어 없어?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애들 월급 주는 돈도 모자란다 이거야. 우리가 내는 분담금이 이해가 됐어요? 자, 이건 우리 한국에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분담금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해에 2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2배 정도 낸다는 거죠. 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고 군사력으로도 우리보다 좀 그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위인데 일본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 일본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뭐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죠? 미국이 결국은 자기들 국익에 좀 반한 그게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싫어해서 국민들이 나가라 그러면은 미국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중요성이 덜합니다. 지선 라인 설정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국을 자극하고 이제 이것도 지금 27일 날 하는 것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나쁠 정도가 아니에요. 예. 아니 우리가 함께 한미동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히 군사동맹인 것을 이번에 가서 경제동맹 가시동맹으로까지 점점 강화시키고 잘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 국민들이 좀 깨닫도록 저 개딸들은 정말 안 되는구나 할 정도로 이번에 가서 그들이 노리는 어떤 불상사 이것 없도록 평화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장로님, 일단은 이 트럼프가 돈을 배를 내라. 그 트럼프가 내라 그럴 때까지 내면 나 2조만 냈으면 되거든. 그런데 안 낸다고 버티니까 바로 어떤 보복이 들어왔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한테요 최소한의 경비를 내라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현대자동차 미국에서 팔아 안 팔아? 삼성전자 팔아 안 팔아? LG 뭐고 세탁기 무슨 뭐 에어컨 뭐 그 다음에 텔레비 미국 시장에 안 팔면요 대한민국은 그걸로 스탑이요. 그렇게 미국 와서 팔아서 돈 벌어 가니 미군 부대 비용도 그것도 다가 아니라 한국 군대가 와서 가투사라든지 군속이 와서 미국 돈으로 월급 타가는 거 그 돈만 니들이 부담을 하라 이거지.
그런데 안 한다고 버티니까 문재인은 왜 안 한다고 버텼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76조요. 몇 조라고요? 솔직히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말해서 항상 미움받는데 지금 나이 많은 80살, 70살 이상 되신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 뭐 있냐고. 또 삐져가지고 대답도 안 하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 황철무, 개철구는 깡패짓을 했지.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냐고. 그런데 지금 나이만 먹었다 그러면요, 전철도 다 공짜로 다니고 세상에 김학성 교수님도 세상에 무료 전철권 카드 가지고 아니 로스쿨 원장까지 하신 분이 말이야, 국가의 혜택을 다 본 사람이 나이 65살 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료를 하라고 또 동사무소 연락이 왔대. 연락이 왔어. 장로님 빨리 반납해요. 그거 반납하고 돈 내고 타요. 돈 내고 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저도 무료 타고 했습니다. 별 3개 취소. 별 3개 취소. 아니, 그건 또 저희들이 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뭐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혼자서 다니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장로님, 타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장로님, 나는 나이가 65살 됐을까 안 됐을까? 목사님,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왔는데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경호상 하면 안 되니까 차를 나는요 무료 카드가 있는지도 몰랐어. 서미영, 당신도 65살 넘었나? 안 넘었나? 빨리 동사무소 가서 무료 카드 타와. 전체 가지고 타. 이 대한민국이 말이야,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복지 예산이 76조래니까 76조 중에서 1조만 빼가지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더 주면 돼, 안 돼? 그래가지고 김수열 대표님이 나한테 하도 충동해가지고요, 목사님 위기가 기회입니다, 강화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모금운동 합시다 해서 내가 말로 떠들긴 떠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사람한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근데 몇 푼 거두지도 못했어. 근데 봐요, 76조 복지 예산을 쓰면서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손해받느냐. 자, 안 낸다고 버텼어 우리가. 이거는 돈이 없어 안 낸 게 아니고 76조 복지 예산인데 왜 돈이 없어? 트럼프는 혈기가 센 사람이에요. 약 올려가지고 미군 데리고 나가라고 유도하려고 이 문재인 개자식이 개수작을 떤 거야. 떠니까 장사꾼인 이 트럼프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T-50 훈련기 미국에서 사지마. 자, T-50이 뭐요? T-50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래 T-50은 네. 훈련기입니다. 훈련기. T는 트레이닝, 훈련기인데 이 비행기를 하나 생산하고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훈련기를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능이 좋으니까, 그렇지, 우리 한국에서 만든 T-50을 사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자, 내가 이걸 추가로 설명하면, 미국은 최첨단되는 기술은 절대 공개 안 해. 후진 기술은요, 다른 나라한테 위임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이 사가는 거야. 후진 거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원천적 기술은, 원리는 미국에서 개발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와서 현실로 만들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또 훔쳐와. 이게 세계가 이렇게 도는 거야. 도는데 T-50 비행기는, 이거는 비행기 기술이, 미국은 이거는 만들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한국서 만들어라 하고 기술 이전 다 해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또 A, 약간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경공격기. 그렇지. 그거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동남아에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에 있는 나라가 뭐 항공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F-35나 F-19, 16
이런 비싼 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또 아까 보시면은 개딸들이 미국은 무기 장사하려고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자, 들어봐요. 진짜 무기 장사는 한국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요, 전차,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전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요. 한화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다 팔아먹고 있어요. 무기 장사를 누가 해, 누가. 어? 거기다가 T-50, 이거 훈련기, 이걸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미국에서 팔아먹기로 했는데 미국이 안 산다 그래서 못 사고, 미국만 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든지 필리핀도 못 사도록 미국이 금지령을 내렸어. 이래서 문재인 이 개새끼가 망쳐놓은 거야.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한테도 팔고 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T-50 훈련기를 미국의 기술 전수를 받아서 하다가 미국 모르게 숨어서 도둑질 해가지고 이 기술을 전진시켜서 전투기로 바꿨어. 뭘로?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투 포격하는 미사일을 달고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켰어. 이래가지고 인기 절정이야.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공군 중에, 폭격기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랩터 22야. 랩터 22. 여러분은 이런 걸 해독하려면 50년 지나야 돼. 50년. 랩터 22. 어? 이충훈 박사님이 나한테 그러잖아. 목사님은 안 가르쳐도 다 아는 사람이라고. 랩터 22가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중국의 전투기 만들었거든. 만들어가지고 워게임을 시켰어. 거기 150대하고 랩터 22하고 한 대하고 가상 전투를 붙었더니요, 1시간 안에 150대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이렇게 일단은 레이더의 추적 거리가 배야 배. 중국 비행기는요, 가까이 와야 저기 미국 비행기가 떴다 이걸 알아차려. 목사님 성경 연구 안 하시고 말이야. 그 남의 전공 분야를 월권얘기를 해서 말이야. 아니 참. 너무 핵심적인 것까지 다. 아니 그 김학성 교수님이 그러잖아. 목사님 때문에 밥 못 먹고 산다고. 왜 남의 분야를 법을 자꾸 외워가지고 말이야. 옆에서 훔쳐서 다 안다고. 내가 난 이렇게 보면 다 훔쳐서 다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랩터 22 이게 긴장하고 들어봐. 훈련기를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기술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밤에 도둑질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폭격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식 우리나라의 전투기 이거 비밀이야. 랩터 22에 버금가는 전투기 이번에 생산한 거 뭐죠? 모양도 비슷해. 한번 띄워봐라. 인터넷 띄워봐라.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예요. 이거는 훈련기가 아니고 진짜 전투기요. 그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F-16 도입할 때 그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100대를 도입하면은 20대는 완제품을 사오겠다.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앞에 K가 붙은 코리아 KF-16입니다. 그 우리 140대까지 있다가 지금은 주력기가 아니고 주동기는 주동입니다. 그 뒤에 F-15로 갔다가 현재는 F-35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기종 하나 바꾸는데 30년 걸립니다. 북한은 공군기가 우리 F-16보다도 못한 공군기가 딱 제일 신형기가 미그 29기가 한 10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래식 전쟁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투기까지 지금 수출을 목전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K21 띄워봐. 한번 띄워봐. K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 만들어봐. 랩터 22하고요 생긴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내가 도둑질했다는 거야. 모양이요 복제야 복제 기가 막히지. 그러면 야 개딸들아,
무기는 누가 팔아먹어? 한국이 지금 세계 무기 시장을 제패하고 있어. 뭔 놈의 미국이 한국에다가 한국한테요 무기